4월 11일, 20일에 총선 투표일인데요. 저희가 그 앞두고 오랜만에 인사이다 TV로 인사드립니다. 각 정당마다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네. 시민단체들이 공천 부적합 후보에 대해서 발표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인사드릴게요. 오랜만인데.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 반갑습니다. 네, 4월 11일, 20일에 총선 투표일인데요. 저희가 그 앞두고 오랜만에 인사이다 TV로 인사드립니다. 이강호 사무처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광훈 사무처장입니다. 네, 저는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입니다. 각 정당마다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네. 시민단체들이 공천 부적합 후보에 대해서 발표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총선에 대한 인천 지역에 대한 건 집중적으로 해보고 시민단체에서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특히 공천 부적합 후보, 일명 이제 낙천 후보를 선정을 했는데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유권자들 알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인천 지역 공천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금 오늘이 3월 13일, 14일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국민의힘도 거의 다 끝났고, 그리고 민주당도 오늘 저녁이면은 이제 경선 지역 두 군데가 발표하고 나면은 끝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큰 변화가 좀 들이 있죠. 있었죠? 인천이 원래 국회의원이 13명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14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선거구 13개에서 이제 14개로 늘었다는 뜻인데, 서구가 갑을이었는데 서구가 갑을병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서 3명의 국회의원을 이제 뽑게 됩니다. 이게 인천 지역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진표도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한번 쭉 읊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계양갑은 유동수, 최원식, 계양을은 이재명, 원희룡, 남동갑은 맹성규, 손범수, 부평갑은 노정면, 유재홍, 이성만 등으로 됐고, 부평을은 박선원, 이현우, 홍영표, 김홍호 등으로 됐고, 연수갑은 박찬대, 정승현, 연수을은 정일영, 김기흥, 김진용 등이 됐고, 동구 위초홀 갑은 허종식, 심재돈, 동구 위초홀은 남형이, 윤상현, 서구갑은 김경호, 박상수, 서구홀은 이용호, 박정진, 중구 강화 옹진은 조택상 배준영, 남동을과 서구평은 오늘 저녁에 민주당 쪽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대진표가 거의 확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진표는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오늘 저녁에 그렇죠. 확정이 된 거죠. 저희가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최종 정리된 예, 최종된 이렇게 표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좀 공천에 특징이 있다면 좀 말씀 주시겠어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지난번 21대 총선보다도 22대 이번 총선이 인천 지역은 다자구도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의 돈봉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 영향으로 좀 복잡해졌고, 그리고 부평을, 그리고 부평갑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다른 정당으로 나오는 민주당 후보들이 있어서 그쪽이 좀 복잡해졌고,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경선에 불복해가지고 나오는 지역이 우리 송도 지역도 아마 불복한 후보들이 출마 결심을 하고 있어서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들이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서 다자구도가 되는 곳이 일부 있어서 좀 복잡한 상황으로 이번에 총선은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요 이제 시민단체에서 공천 상황 살펴보는 것도 지금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 2월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각 정당에 공천 관련해서 제안을 했던 게 있죠. 일명천 2024 총선 시민 네트워크를 전국의 80여 개 시민단체들이 이제 구성을 해서 1차, 2차 공천 부적합 후보를 이제 발표를 했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국회의원들 재출마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의정 활동들 중에서 검증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원외에 나왔던 분들은 그동안 공직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하면서 문제자가 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1월 30일 날 저희가 출범을 했는데, 공천 기준으로는 기후와 환경, 인권, 평화, 언론, 노동, 민생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이 후퇴되거나 반개혁적 입법 활동을 했던 인사들,
그리고 인권 침해, 차별 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나 큰 발언과 행보를 하는 후보자들, 그리고 권력기관 출신으로서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의 책임이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각 정당에서 엄격히 검증을 해서 공천을 해달라 제안을 했던 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증 기준을 몇 가지 전국적으로 네. 정해가지고 80개 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 네, 그렇죠. 그 검증 기준으로 공천 부적격 후보자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어떤 예.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2월 19일 날 1차 발표를 했습니다. 1차 발표는 현역 의원들 대상으로 했고요. 35명이 들어가 있고, 네. 2차 발표는 2월 27일 날 추가해서 원외 인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11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천 부적합하다라고 시민사회가 발표한 인원이 총 46명 정도 되는 건데 네. 인천 지역도 해당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현직 있나요? 의원들 많이 있나요? 중에는 이제 네. 현직 의원들 중에는 윤상현 의원이 네. 공천 부적합한 후보다 발표를 했고 원내 인사 이제 원외 인사로는 2명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정승현 후보 이렇게 2명을 발표해서 전국 총선 넷에서 인천 지역의 세 후보들은 공천 부적합 후보다라고 이제 제안을 각 정당에다가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대부분 다 차지를 했죠. 네, 그렇군요. 윤석열 의원은 또 선정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있는데 공천 네, 부적격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전국계는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 제기를 당한 후보가 추경호 후보고 그리고 4회 이상의 문제 제기를 받은 후보가 김성원 의원 수해 현장에서 막말로 유명한 그랬죠. 분이죠. 좀 왔으면 좋겠다. 네, 사진 찍기 이렇게 그렇죠. 했던. 윤상현 후보는 이제 3개 이상의 단체에서 공천 부적합으로 이제 제안됐는데 이런 후보들이 총 9명 정도가 됩니다. 총선 넷에서는 이렇게 3개 이상의 공천 부적격 후보로 제기됐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고요. 네, 윤상현 후보는 이제 16년에도 이제 인천 지역에서 집중 첫 낙선 대상자로 선정이 된 바가 있었고 2020년에도 다관왕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TV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다. 그러면은 빗물마저도 방사능 테러 당하는 것이다. 발언을 하면서 삼중수소에 대한 위험성을 축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들을 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하고 방사능 오염 해양 투기를 옹호하는 네,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금산분리 원칙을 이제 무시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이것도 문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다 무시한 채 국민의힘이 그냥 단수 공천을 지금, 해버렸어요. 그렇죠. 대부분 네. 단수 공천이 네. 되었네요. 그러면은 그 2차에는 네. 원희룡 후보, 그 다음에 정승현 후보 그렇죠. 됐는데 그것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요. 네.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에 있는 시민사회나 제주도민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특히 제주도에서 쫓아와서 낙선운동하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인데 제주도에서도 네. 네, 제주도 도지사 시절부터 아주 유명했죠. 국제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라고 네. 하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민사회나 주민들하고 큰 마찰이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제주 제2공항 추진하는 것 문제 때문에 좀 큰 마찰이 있었죠. 그리고 제주도지사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토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랬죠. 네,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도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이제 일삼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건설 노동자들 이제 탄압 그리고 건설 노동자 중에서 양해동 열사라고 이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을 해서 동력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법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 재개정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는데 이것도 다 이제 무시한 채 맞아요. 그냥 정부 입장대로 추진했던 거에 대한 문제에서 노동 탄압, 민생 탄압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평가를 받았던 내용이 있었고, 네, 정승현 후보는 예, 정승현 후보는 공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정직적으로 맞아요. 아주 유명하지는 않은데 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을 작년 했던 바가 있거든요. 인천시당 위원장을 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단순하게 탄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라는 곳이 있거든요. 하태경 의원이 운영했던 곳인데 그렇죠. 7차 회의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대한 왜곡, 폄훼 보고를 해서 선진화 특위에서 시민단체를 특정 정당의 하부 조직이다. 시민단체가 참여해서는 주물렀다 등의 왜곡 폄훼되는 내용들을 보고했고 이것을 넘어서서 좌파 시민단체다 이렇게 색깔론까지 더 씌우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발까지 하면서 정부에서 검찰 수사력을 통해 시민단체 탄압을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해서 정승현 후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이 시민단체 탄압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공의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송선대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을까요? 네. 무슨 공천 부적격 후보에 대해서 이제 각 정당에서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총선 내에서의 의견이나 아니면 시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제 각 정당에서 다 공천을 했어요. 특히 인천의 윤상현, 원희룡, 정승현 후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낙선 운동을 네. 총선 내에서 벌일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고 그리고 제 후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문제 제기됐던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후보가 가장 부적절한 후보냐라고 하는 온라인 투표 이런 것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23일 정도면은 다 후보 등록이 예정돼 있는데요. 네. 28일부터가 선거운동 시작되는 네. 날입니다. 네. 선거운동 시작되면은 총선 내 또 본격적인 낙선운동의 행동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천 시민들이 공천 부적격 후보자들 꼭 그래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윤상현, 원희룡, 정승현 후보는 기억을 하고 꼭 꼭 심판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4월 10일까지는 우리 유권자들의 시간인데요. 평화, 민생, 민주주의, 기후정의를 외면한 정치인과 정당을 반드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보고 함께 네. 하실 수 있는 게 안내드리러 네. 또 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 주변 분들한테 유권자들을 많이 이제 알 수 있도록 같이 홍보도 해주시고요. 온라인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